안녕하세요. 써난코딩 써입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의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 거예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시간 함수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선 함수형 프로그램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우선 정의부터 할게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자,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자료를 처리를 수학적 함수 계산으로 취급하고 상태와 가변 데이터를 멀리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와 같은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중 하나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명령형하고 선언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명령형 같은 경우에는 상태와 상태를 변경하는 구문의 관점에서 연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또한 연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할지 과정을 정의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명령형 프로그래밍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다 명령형이에요. 자, 반면에 선언형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선언형이에요. 이게 뭐지? 자,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명령형과 대비되는 선언형은 개발자가 다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주 쓰는 것 중에 선언형 언어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HTML이에요. 자, 우리가 HTML을 짤 때, 화면에 어떻게 그릴지를 기술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화면에 어떻게 그릴지를 기술하지 않는다니? 자, 명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를 기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선언형은 그렇지 않죠. 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HTML을 짰어요. 뭐 div로 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짜죠. 뭐 이렇게 막 div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짜죠. 자식.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자식 먼저 렌더링을 할지 부모 먼저 렌더링을 할지 이 HTML 짜는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기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형은 이런 걸 다 기술을 해야 돼요. 자, 우선 자식 먼저 렌더링을 하고 부모를 렌더링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선언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술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알아서 화면에서 잘 나오게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명령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절차 지향형이라든지 객체 지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선언형은 그런 거예요. 자, 좋아요. 선언형 중에 논리형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이게 뭘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논리형은 우리가 IQ 테스트 할 때 봤던 거랑 조금 비슷해요. 자, 뭐냐 하면은 뭐 그런 거예요. 뭐 파란색 지붕에 있는 사람은 취미가 담배이다. 자, 빨간색 지붕에는 영희가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돼 있고, 자, 파란색 지붕, 빨간색 지붕, 뭐 녹색 지붕, 뭐 노란색 지붕에 사는 사람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해가지고 뭐 기억, 뭐 철수, 영희,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IQ 테스트 하다 보면은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자, 그게 바로 논리형 언어예요. 논리형 언어는 이런 식으로 뭐 파란색 지붕은 누가 산다, 뭐 빨간색 지붕은 누가 산다라고 하면은 결과로 빨간색, 파란색, 뭐 녹색, 뭐 노란색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가 나옵니다 라고 나오는 게 논리형 언어예요. 그러니까 명세만 짜면은 알아서 결과값이 나와요. 자, 뭐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자
그 추리 만화 같은 거, 명탐정 코난 같은 거 보면 나오죠. 뭐 명탐정 코난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뭐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뭐 네. 그런 거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바로 논리형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논리형 프로그래밍 그냥 뭐냐면은 자, 어떤 식으로 될지는 그 이거를 짜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 명세를 짜면은 그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자, 아셨죠? 그 중에 우리가 할 거는 자, 여기 있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함수형을 정의할 때, 수학적 함수를 계산으로 취급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적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죠. 자, 수학적 함수가 뭘까요? 자, 수학적 함수가 뭘까요?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시간에 수학을 배워요. 물론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죠. 근데 뭐 고등학교 때 그 수학의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아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수학적 함수에 대해서 이게 뭐냐, 즉 우리가 만약에 함수를 f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f에서 x값을 대입하면 y가 나오는데요. 자, 수학적 함수가 뭐냐면은 하나의 값을 넣으면 하나의 결과값이 나오는 게 바로 수학적 함수예요. 자,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f에 2를 대입을 하면 결과값으로는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4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f에다가 2를 대입했는데 결과값이 2개가 나온다. 자, 이거는 수학적 함수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뭔지 아셨죠?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함수형 프로그램은 바로 이렇게 수학적 함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적 함수가 아니게끔 한번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니까 리턴 값으로 i++를 하고 내가 만약에 a를 2번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죠. 처음엔 0이 나오고 그 다음엔 1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 만약에 수학적 함수라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떠한 결과값으로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값으로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이 지금 2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함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수학적 함수는 뭐냐면 순수 함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 함수가 뭔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순수 함수란 부작용이 없는 함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함수의 실행이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순수함수가 뭔지 한번 보면 자, 사인 뭐 랭스를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다 순수함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비순수함수는 뭐냐면은 뭐 today, 뭐 랜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왜 비순수함수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자, 오늘 today를 말하면 오늘 날짜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일 today를 물어보면 내일 날짜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답이 달라진 거예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비순수 함수. 아까 전에 제가 수학적 함수는 뭐라고 했죠? 자, 어떤 인풋 값을 넣으면 아웃풋 값이 단 하나의 매핑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값에 매핑되지 않고 여러 가지 값에 매핑될 수 있는 거죠. 자, 랜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죠? 랜덤 같은 경우 그런 겁니다. 네. 자, 랜덤 값이 어떤 값이 나올지 알아요? 모르죠? 모르니까 여러 가지 값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함수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순수함수를 이렇게 자, 사인이라든지 랭스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우리가 순수함수로 작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왜냐면 사인에 있는 값 x 값이 정의가 되면 자, x 값이 정의되면 그 리턴 값은 딱 정해져서 나오죠. 그거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뭐 내일 모레, 어제 하나 다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순수함수를 했을 때 과연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볼 거예요. 그 전에 앞서서 자, 자바스크립트로 순수함수를 어떻게 하는지 좀 간략하게 볼게요. 이런 거예요. add 함수가 만약에 있어요. add 함수에 변수에 a나 또는 b를 넣고 결과값으로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하면 순수함수예요. 왜냐면 사이드 이펙트가 존재하지 않죠. 외부 변수를 변경한다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뭐 이거는 지금 언더스코어라든지 로다시를 사용한 거지만 자, 이런 식으로 볼게요. 1, 2, 3, 4라는 배열이 있고 그 배열에 뭔가 짝수 부분만 내가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필터를 사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이 함수, 이 지금 밑에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외부 변수를 사용하지도 않고 외부 변수를 변경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런 게 바로 순수 함수예요. 자, 그럼 순수 함수의 장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순수 함수의 장점이 뭘까요? 순수 함수는 자, 의도치 않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의도치 않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함수는 일관성이라는 게 있죠. 자, 아까 전에 비순수함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i++를 반환하는 함수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엔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봤던 a 더하기 b라든지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이 충분히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제 1 더하기 2를 하나, 오늘 1 더하기 2를 하나 결과값은 3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아시겠죠? 자, 그래요. 자, 바로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순수함수를 사용하면 가독성이 향상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개발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매우 긴 함수를 디버깅 하기 위해 애를 쓰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겠죠. 자, 뜬금없이 나오는 전역 변수에 매우 당황하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이런 적 있으시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코드를 볼 때, 자, 이런 코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실제로 이런 코드 굉장히 많죠. 자, 우리가 자, i를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칩시다. i에다가 0을 선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80라인. 이거는 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자, 이 생략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포문도 존재할 수 있고, 뭐 여기에 함수 선언도 될 수 있지만 다 생략했어요. 왜냐면 지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자, 80라인 이후에 자, i 더하기 1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20라인이 있고요. 우리가 return i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i를 반환하는 함수죠. 정말 익숙해 보여요. 자,
근데 이 함수에서 만약에 버그가 있어요. 결과값이 잘못 나왔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디버깅을 하려면 이 지금 100라인이 넘는 값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자, 디버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게 전역 변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제 상단이 얘가 전역 변수야. 글로벌 변수라면 어떻게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전체 코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디버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자, 디버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가독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발자라면 누구나 이 책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 코드 컴플릿이라는 책이에요.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책이고 두께도 아주 읽기 적당해서 들고 다니기가 좋죠. 그래서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선언과 사용을 비슷한 위치에서 해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정답이에요. 맞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 자바스크립트라는 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도 다 드렸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선언을 함수 제일 위에다가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이게 뭐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함수 호스팅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자세한 내용은 호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강좌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는 호스팅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G에다가 선언을 했죠. 1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함수 선언을 하고 자, 여기 밑에다가 F를 실행을 하는 거죠. 아이고, 안 보이니까 F를 여기다가 실행을 한다면 자,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라는 거겠죠. 자, 내가 여기에다가 자, 여기다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얼라스로 G를 했으니까 여기에 값이 뭐가 나올까? 1이 나올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신 분은 지난번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여기다가 G를 다시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은 1이 아니라 undefined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함수 가장 윗부분에 선언을 하면 이러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선언과 사용의 위치가 멀어질 수가 있죠. 뭐 물론 이건 자바스크립트 특성일 수 있어요. 다른 언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그렇죠. 다른 언어는 블록 스코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블록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자바스크립트 6 버전 이상부터는 블록 스코프가 생겼기 때문에 뭐 해당 문제를 좀 더 완화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순수 함수를 지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우리가 순수 함수를 지향한다면 자, 아래와 같은 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아까 전에 보셨던 함수죠. 자, 이런 순수 함수를 가정하면 자, 외부 함수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 내부 함수에 있는 변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가독성이 아주 많이 향상될 수 있겠죠. 자, 순수 함수를 쓰면 자, 전역 변수를 자, 변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뭐 물론 이 위에 무슨 함수가 정의될 수 있지만 이 함수에 대해서 변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상수처럼 사용하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 그 함수를 볼 때 이 안에 있는 거 몇 줄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수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되면 그래요. 자, 그런 식으로 되면 가독성이 향상돼서 버그가 발생되는 이유를 금방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집에 일찍 퇴근하게 되고, 자, 그러면 임금 대비 시간 대비 임금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돼요. 자, 안타까운 건 회사에서 연봉을 쉽게 올려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자,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집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집에 일찍 퇴근해서 뭐 드라마도 좀 볼 수 있고, 뭐 그렇죠. 뭐 애니메이션도 볼 수 있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TDD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다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TDD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다들 TDD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요. 사실 저도 TDD는 안 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TDD를 하려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자, 아시잖아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게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더 힘든 일이에요. 그쵸? 자, 역시 우리 좋은 책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출판사랑 계약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출판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다음부터는 여기에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자,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될까 고민되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실행 방법, TDD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실행 방법이 잘 기술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서예요. TDD는 이 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명서예요. 자, 켄티벨 아저씨 책인데 반드시 읽고 하시면 됩니다. 꼭 보시면 돼요. 자, 좋은 책이니까. 자, 그럼 아까 전에 우리 다시 넘어갑시다. 뭐 TDD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이 부분 넘어가고, 자, 그럼 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마저 드릴게요. 왜 우리가 그럼 테스트 코드를 짜기 힘든가? 자, 한번 볼게요. 객체지향 많이 씁니다. 자, 객체지향이라면 자, 더미 객체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자, 더미 객체 이렇게 더미 객체를 만들어요. 더미 펄슨 같은 이런 객체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지금 이 예제는 그냥 예제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류를 통해서 생성을 했지만 만약에 생성 과정이 아주 복잡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생성 과정이 지금은 간단하지만 생성 과정이 복잡해진다면 어떻게 돼요? 자, 테스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요.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렇죠. 그리고 자, 만약에 랜덤 함수를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테스트를 했어요. 랜덤 함수에 대해서 테스트했는데 매스에 랜덤을 했어요. 그럼 결과값을 뭘 넣어줘야지 우리가 참이라는 걸 보장할 수 있어요. 랜덤인데. 자, 이런 경우는 절대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TDD에 대해서 안 하게 되고 좀 힘들어하고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순수함수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테스트 코드를 짜기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테스트 코드를 짜기 굉장히 편해지죠. 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비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죠.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좋잖아요. 자, 아까 전에 a 더하기 b 함수를 만들었죠. 펑션에다가. 이거 만들었잖아요. 자, 이거 테스트하기 힘들어요? 테스트하기 굉장히 쉽죠. 1 더하기는 무조건 3이어야 되니까.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테스트하기 굉장히 쉬워져요. 자, 좋아요. 자, 전체를 다 순수함수로 작성하면 좋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inner HTML이라는 거를 한번 볼게요. inner HTML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바꿔야 되는 그런 작업이에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비순수 함수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 아쉽지만, 자, 아쉽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자, 비순수 함수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래서, 비순수 함수만 써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대부분의 코드를 순수 함수로 작성을 하고 일부만 비순수 함수로 만들면, 그리고 그 순수 함수를 테스트하면 어떨까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코드는 더욱더 가독성도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좋은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고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고차 함수는 영어로 higher ordered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의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인자로 받고 함수를 결과로 반환하는 걸 우리가 고차 함수라고 합니다. 자, 아셨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볼게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일단 우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sort라는 것을 구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sort에는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둘을 구현하게 된다면, 자, 이런 것처럼 sort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구현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코드하고 이 코드가 정말 다를까요? 이 두 코드가 다른 내용일까요? 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중복되는 작업이 대부분이고, 자, 대소 관계만 다르게 표현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쵸? 즉, 이 코드 안에 일부 부등호 하나만 바꾸면 돼요. 자, 근데 이러면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두 개로 쓰면 낭비가 심하겠죠. 중복되는 코드가 많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코드를 부등호만 바꾸면 되는 것을 함수로 해서 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코드는 같이 쓰고 함수로 변한 부등호 부분만 바꿔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더 좋은, 자, 코드를 좀 더 절약해 가지고 만들 수 있겠죠. 대부분의 코드는, 중복된 코드는, 자, 상위에서 정의를 하고 함수를 하나씩만 받아가지고 부등호만 바꾸면 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어떤 특정 객체가 있어요. 자, 대충 간단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객체를. 자,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요. 자, 사람 이름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는 객체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 객체에서 이런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서 내가 소팅을 하는데, 자, 일부 소팅은 나이 순으로 소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는 이름 순으로 소팅할 수 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유유서니까 나이로 소팅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글로벌 만들어서 이거는 좀 글로벌이니까 이름으로 소팅해 달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소팅 함수를 만들 때
어떤 거는 네임별로, 어떤 거는 나이별로 소팅 함수를 2개나 또 그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소팅은 같지만 이 안에 있는 함수만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훨씬 코드가 간결해지고 훨씬 절약될 수 있겠죠. 자, 아셨죠? 자, 고참수에 대해서 일단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일반적으로 내장되고 있는 코드들이 있어요. 맵, 리듀스, 필터라는 게 그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요. 자, 맵이 뭐냐면 배열 요소를 배열의 요소를 전달받은 함수를 적용하고 그 결과값을 통해 배열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자, 아래와 같은 함수 1, 2, 3이라는 것을 배열이 있고 내가 맵을 통해서 제곱을 한 거죠. v 곱하기 v를 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반환값은 1, 4, 9 뭐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함수를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다시 배열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준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제곱하는 함수였지만 세제곱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v 하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v 하나만 해주면 얘는 이제 세제곱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리고 리듀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리듀스는 배열에 있는 값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얘네들을 접어서 하나로 합치는 거죠. 뭐 어디서는 폴딩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리듀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첫 번째 누계 값하고 두 번째 현재 값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전체를 썸하는 함수가 되죠. 결과값은 6이 나오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필터는 자, 여기 뒤에 있는 이 함수를 적용해서 이 함수 값이 참이면 그 배열의 요소를 다시 반환받는 배열의 요소에다가 넣어주고 참이 아니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수만 반환을 해야 되니까 1, 3, 2 배열로 반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차 함수를 사용하면 자, 뭐라고 그러지? 조그만 함수, 간단한 함수를 통해서 자, 뭐 여러 가지 동작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리고 함수를 아까 전에는 함수를 인자값으로 받았죠. 자, 이제는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인드 같은 게 함수를 반환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도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바인드가 뭐라고 그랬죠? 자, this를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렇죠. 그러나 뒤에 인자값이 있어요. 그래서 뭐 1, 2, 3 이런 식으로 인자값이 했는데 여튼 this를 반환받고 결과값으로 함수를 반환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 바인드가 좀 this하고는 좀 상관없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 뒤에 인자값 때문에 지금 바인드를 썼는데 여튼 함수를 반환하니까 이것도 고차 함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바인드를 왜 썼냐면 커링 때문에 쓴 거예요. 커리가 뭘까요? 자, 일각에서는 카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커리는 뭐냐면 자, 원래 함수에 인자값을 미리 넣은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원래 함수에 인자값을 미리 넣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래에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a 더하기 b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었죠. 근데 내가 인크리먼트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무조건 1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3을
인자값으로 넣으면 결과값이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함수를 새로 만들면 되죠. 인자값 하나 받고 더하기 1 하는 함수를 만들면 되죠. 그러나 여기서는 기존의 add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bind를 사용하고 두 번째 아규먼트를 받거든요. 그 아규먼트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너를 썼어요. 그렇죠. 원래 bind는 this를 바꾸지만 여기서는 this를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굳이 this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무시한 거고, 두 번째 인자값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함수를 반환해요. 자, 함수를 반환해서 그 함수가 뭐냐면 a 더하기 앞에다가 여기다가 1을 넣은 함수를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으면 1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결과값이 2가 되고, 만약에 여기다가 2를 넣으면 결과값이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커링이라고 합니다. 자, 고참수에 대한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으면 지금 4가지 책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완벽 가이드, 이거 완벽 가이드, 완벽.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핵심 가이드, 그림 자바스크립트, 개론을 보시면, 자, 고차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꼭 영상 다 보셨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